네, 이번 사연은 또 음성으로 온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한번 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카페에서 알바 중인 20대 남자입니다. 일하고 있는 주변이 전부 가정집들이나 보니 한낮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꼭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는 하는데 마음 같아선 저희 같은 서비스업들은 전부 노키즈존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니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카페 알바를 1년 동안 했거든요. 네, 이런 손님들 많아요. 이게 저희 카페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카페 와서 무슨 모임을 갖다든지 이런 것들 많아서 아이들도 많이 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도 하긴 사장님이 아니라 알바생이기 그니까요.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사연자분도 알바생이고. 이게 제재한다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말을 들었으면 진작 말을 들었을 텐데. 보통 어떤 사고를 쳐요? 보통 이제 풀 앞에 올리면 휘핑이나 아이스크림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뚜껑 닫아서 딱 맛있게 드세요 주면 이제 맛있겠다 이러고 했는데 내가 팍 이러고 엎었어요 이러는 거 보면 위에 이제 뭐 휘핑이나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것들은 잘 떨어지거든요. 애들이 또 뚜껑 열다 먹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근데 그게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 흘린 것과 떨어뜨린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너무 자연적인 일이죠. 사고라 치면 그냥 사고인 거. 사고라 그러니까 뭐 실수 뭔가 이렇게 그런 거라고 치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부모님이 왔으면 부모님이 갖다 줬으면 됐을 텐데 그죠. 굳이 아이들을 시켜서 애들이 뭐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서 아이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부모님이 했어도 되는 일을 굳이 시킨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공감되는 게 부모님들은 이제 떠들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운 거 들다 보니까 떨어뜨릴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음식 앞에서 바로 먹잖아요 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흘리거나 바닥에 흘리거나 이럴 때 있는데 그럼 좀 안타깝고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이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먹지 말고 나가서 먹어라 적어도 아니면은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보통 카페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집 주변 카페를 가면 이렇게 학교 시간이라던가 그때 등교 시간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아기들 학교 이렇게 등교시키고 살짝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단장하시고 나오셔서 카페에서 계속 하나 시키시고 계속 있다가 학교하면 이쪽 카페로 와 그러면 아이들이 다 와서 이렇게 거기서 또 만났다가 이제 밥 차릴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다 가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때 저는 새로운 광경을 보았죠. 아이들이 물을 떠오더라고요. 이렇게 컵에 물을 떠와서 거기에 휴지를 넣었다 뺐다 그 휴지를 옆에 붙였다가 본인이 갖고 온 그 스티커였어요. 그 스티커를 이렇게 컵에 붙였다가 떼면서 종이가 이렇게 뜯어져 나가거나 물에 젖은 종이니까 그러면서 물이 쏟아지거나 붓고 그럼 엄마는 애들 옷만 지워줘. 놀고 있어?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고 엄마 나 뭐 좀 줘, 돈 좀 줘, 뭐 좀 사 먹게. 이러면 갑자기 떡볶이를 카페에 사와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고 전 그럼 여기가 내가 카페를 온 게 아니고 누군가의 가정집에 내가 잠깐 이렇게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안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리고 아이들의 대다수가 큰 소리로 많이 야 일로 어쩌고 놀자 뭐 이렇게 떠들고 저 그때 노트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지마 쭉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 다시 오면 잠깐만요. 너무 무섭죠. 눈이 부릅떠가지고 두 번 다시 오면 너 어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바로 그런 아이들 경우에 울면서 엄마한테 와서 저 형아가 저랬어 이랬어 나한테 뭐라 했어. 그럼 엄마 이런 엄마들 계시잖아요.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진상 어머니 소리 어깨도 많이 해요. 이게 누군가가 제재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어른의 거울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행동이 항상 어머니들이나 뭐 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아이의 뭐 지인이 아니더라도 딱 잡고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어른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아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때 카페에 계시는 사장님이신지 알바생이신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께 몇 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돼요. 뭐 이렇게 다른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니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들이 다 대답은 다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시게 알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계속 냅두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이 저출산 시대에 노키즈존이라니. 맞아요. 근데 보통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공공장소로 갈 때면 부모님들 어디 놀러 하면 그 식당 문 앞에나 음식에 떠들지 마시고 그런 거 붙여 있잖아요, 종이에. 일단 부모님들 이거 봐 이러면서 맨날 세뇌를 시키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떠들 때마다 아니면 동생이랑 뭐 얘기할 때마다 시끄럽지 이러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 쓰이면서 이제 하게 되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딜 나가시든 가방 이따만 안 하셨어요. 그 안에 종이접기도 있고 수첩도 있고 볼펜도 있고 색칠놀이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 가방에는 장난감이 나오는 가방이라고 신나했거든요. 진짜 다 있었어요. 그 뭐 찰흙도 있었고. 아이들은 흥미가 쉽게 떨어지니까 다양한 걸 준비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해볼까? 이렇게 되면 밥도 해보고 그럼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그렇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너무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칸을 정해줬어요. 여 칸을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우리 다솔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엄마가 어디 장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선을 나가고 싶진 않고 저 물건이 만지고 싶으면 이렇게 다리는 여기 있고 이렇게 물건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청 혼났어요. 엄청 밖에서도요? 혼났어요. 아, 밖에서는 그렇게 안 혼났던 그렇지, 것 같은데 집 안에서 혼나니까 밖에서는 좀 덜 혼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약간 비공식 가훈 같은 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래서 안에서 안 새게 만드는 거죠. 계속? 완전히 이렇게 딱 봉쇄를 계속 막는 거야. 뭔가 구멍이 생길 것 같으면 막고 이제 그 상태로 나가서 이제 빵꾸가 날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채우고 이게 막 때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혼나긴 했는데 그쵸. 네, 저는 이제 집중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혼나야지 밖에 나가서 좀 덜 해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혼나고 했는데 혼나야 돼요. 좀 그러니까 혼난다는 게 체벌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훈계가 돼야지. 훈계도 막 체벌이 돼서 막 교육이 돼야죠. 그렇죠. 막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좋은 말로 하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의 행동은 맞아요. 노키즈 존이라고 하면 그 장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고 그렇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이것도 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근데 아까 남범 씨처럼 그렇게 애기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2차 싸움이라던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애한테 왜 어디를 잡고 지금 하시냐
팔이요. 말을 하실 거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싸움이 번져서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보통 카페에서 손님들끼리 시끄럽게 떠들면 그 알바생이나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제 좀 부탁드리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친구야. 어머님이 누구니? 엄마요. 지금 어머님 모셔와. 자 엄마랑 같이 가보자. 어머니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동생한테 이럴 때.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약간 긴장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전화. 네, 들리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네 아이야. 그만하세요. 저희 아이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친구야. 조심해야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사실 이게 방구석 여포라고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구석 힘치 센 친구. 이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이 녀석 저 녀석 하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실제로 가면 또 이제 다솔씨는 알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소심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저한테 부모님도 좋아요. 자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부모님도 이래도 되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제지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 가셔도 그렇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당신만 그러세요가 되니까. 사실 안 괜찮은 건데요. 참. 옆에서 갑자기 듣고 있다가 아닌데요. 안 괜찮아요.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뮤지컬처럼. 사실 저는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공공장소다 보니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너무 이뻐요. 좀 쩔쩔해지구나.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래요. 아이가 너무 이뻐서. 네. 잘 놀아. 딴 카페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면 진짜 카페에 그분밖에 없고 그분들밖에 없고 이렇게 다른 분들 안 오세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들겠지만 알바생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말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러고 전혀 내 카페가 아니니까 어차피 월급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알바 하시는 분이 카페에서 음료도 안 시키고 누워 계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손님 손님 뭐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 손님이 아니 너 알바생 아니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매니저분이 와가지고 손님은 손님으로 계셨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손님은 손님으로 계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분이 이제 진급을 해서 그 카페의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몰라도 아이든 어머니든 손님은 손님으로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어머니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카페 알바생이라면 그렇게 굳이 큰 신경은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은 어른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른 되는 우리들이 좀 더 잘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바생이니까 너무 그렇게 무게감 갖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애들은 애들이고 아직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저희가 더 크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일하셨으면 오늘은 약간 이게 일하는 얘기도 좀 해보고 그렇죠?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기 성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나? 실제 나와 말할 때 나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서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건데 다른 사람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고민들이나 나의 어떤 부분들이 발전하는 게 되게 재밌네요. 네, 저도 고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고
저희의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들려드린 건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더 혼란이 오실까 봐 살짝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 노세범 씨. 왜 저도 갑자기 도세범이 나오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남범 씨. 임남범 씨. 저도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산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다양한 이 MC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내가 저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분 입장에서도 잘 얘기해주고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고민을 듣는 것도 되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서 내가 고민해왔던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좋았고 우리 청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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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